요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얘기하면 뭐 마이크로 서비스가 거의 대세잖아요. 시스템은 무조건 잘게 쪼개야 한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됐죠. 근데요, 만약에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를 외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모두가 시스템을 쪼갤 때 우리는 반대로 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남들 다 가는 길 말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튼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결과부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무려 60%. 이게 뭐냐면요. 시스템 응답 속도,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60%나 줄었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바로 비용입니다. 서버 돌리고 인프라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자그마치 70%가 줄었습니다. 70%요. 이건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팀의 생산성.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고 돈은 덜 들고 개발도 신속해진 거죠.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진 어떤 문제, 일종의 숨겨진 비용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딱 보기에도 복잡하죠? 서비스 하나 추가하는 건 쉬워 보여도 그 뒤에는 API 관리, 배포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장애 처리, 이런 보이지 않는 짐들이 주렁주렁 딸려와요. 서비스가 10개, 2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개발자는 코드 짜는 시간보다 이 복잡한 관계도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 어디가 문제인지 찾는 것부터가 거의 탐정놀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숨겨진 비용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앱에서 버튼 딱 한 번 누르잖아요. 그 순간 시스템 내부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서비스들이 서로한테 막 전화를 겁니다. 이거 맞아? 저거 줘봐? 하면서요. 이 전화 통화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느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흐름도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딱 보내면 먼저 게이트웨이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인증 서비스한테 가서 이 사람 누구야? 물어보고 또 사용자 프로필 서비스한테 가서 정보 좀 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구독 서비스까지 갑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시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이렇게 느려? 라고 느끼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보세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평균 응답 시간이 320ms. 근데 새로운 아키텍처는 118ms.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른쪽 99번째 백분위 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운 나쁜 사용자 1%가 겪는 최악의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610에서 190으로 줄었어요.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평균만 빠른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용자가 언제나 일관되게 빠른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마법 같은 성능을 보여준 대안은 뭘까요? 바로 모듈형 모놀리스입니다. 아마 모노리스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옛날에 쓰던 크고 엉망진창인 스파게티 코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구닥다리 모노리스가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물 안에 기능별로 잘 나뉜 모듈이라는 방들이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른 건물에 있는 동료한테 전화해서 일하는 거라면 모듈형 모놀리스는 그냥 바로 옆방 가서 이것 좀 해줘 하고 직접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화선, 즉 네트워크가 필요 없죠. 그냥 함수를 바로 호출해버리니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인증, 구독, 결제 같은 모듈들이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 다 같이 있죠. 물리적으로는 한 덩어리지만 논리적으로는 각자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자기 방은 따로 쓰는 가족처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같은 공용 시설은 다 같이 쓰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듈형 모놀리스가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었는지 그 기술적인 비결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로 통신할 때 HTTP나 gRPC 같은 네트워크 호출을 써요. 이게 아까 말한 전화 통화죠. 그래서 전화가 끊길 수도 있으니 제시도 같은 복잡한 로직이 꼭 필요해요. 근데 오른쪽 모듈형 모놀리스는요, 그냥 인프로세스 항소 호출, 옆방 가서 말하기입니다. 네트워크 지연? 당연히 없죠. 그냥 부르면 바로 답이 오니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HTTP 없음, JSON 없음, 오직 직접적인 함수 호출뿐. 정말 군더더기 없죠? 데이터 처리 방식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가입하면서 동시에 무료 체험도 신청한다고 해보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걸 처리하려면 사과 패턴이라는 아주 복잡한 걸 써야 해요. 가입은 성공했는데 체험 신청에서 에러가 나면 그럼 다시 가입 서비스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아까 그거 취소해줘 라고 말해야 하면 그런 복잡한 과정이에요. 근데 모놀리스는요? 보세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하나 걸고 사용자 만들고 체험 구독 만들고 마지막에 커밋 딱 한 방이면 끝나요. 중간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부 다 없었던 일이 되죠. 훨씬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하는가? 이 분석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자, 여러분의 팀이나 프로젝트 상황을 한번 이 체크리스트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 팀 100명 안 된다. 데이터 일관성, 이거 틀어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솔직히 인프라만 전담하는 팀을 따로 둘 여력은 없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무작정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게 과연 최선일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개발 철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키텍처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이게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남들이 다 한다고, 이게 요즘 제일 핫하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최고의 아키텍처는 가장 지루한 아키텍처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순하고, 그래서 빠르고, 그래서 안정적인 것. 아키텍처는 이력서를 장식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기술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